제가 마이너스 850mV라는 방식전이의 기준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IR 드롭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식전이를 판단할 때 IR 드롭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측정된 전이에서 IR 드롭은 빼야 하는데 IR 드롭이 얼마인지 알아야 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면 좋은데 IR 드롭은 땅속에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실험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나요? 그런데 앞에서 한 실험은 너무 좁은 세트에서 했기 때문에 현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관과 양극이 이 좁은 공간에 다 들어있어서 해볼 수 없는 실험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까지는 전이 변화가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계속 가면 전이의 변화가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선가에서는 변화가 멈추겠죠. 그리고 이 전이가 전의 질과 배관의 경계면임에도 불구하고 양극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IR 드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방식전이인 분국전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IR 드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몇 미터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험은 현장에서 해야겠죠. 현장에서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은 실험 영상 강의가 끝난 다음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 강의로 먼저 설명을 들으시고 현장의 영상을 보시면 실험에서 나타난 반응이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전이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의 질인 땅에서 전이의 차이가 생겨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도 증명을 해보려면 물을 잡는 수조가 좀 커야 멀리 떨어뜨려서 그 차이를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수조에서는 전이의 차이가 작게 날 수밖에 없으니까 IR 드롭으로 인해서 땅의 전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실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넓은 실험에서 실험을 또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실험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전의 질의 전이 차이를 측정한 결과를 포함해서 IR 드롭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이 미니 수영장이 나온 적이 있었죠. 배관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배관으로 실험을 했으니까 실감이 나실 겁니다. 먼저 피복이 좋은 배관을 희생양극으로 방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에는 이런 실험용 기준 전극을 사용하겠습니다. 실험용으로 따로 나온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전극과 동일한 전극입니다. 이번 실험은 수조가 커서 물이 좀 깊습니다. 기준 전극을 물 속으로 넣게 되면 전이를 측정하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 위에 있는 연결 부분까지 통째로 물에 잠기게 되는데 이 윗부분은 황산동 용액 속에 들어있는 구리가 아니고 그냥 구리이기 때문에 오차가 생깁니다. 이 연결 부분은 절연을 잘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겨서 절연 테이프로 감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절연하기가 쉬운 실험용 전극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측정선을 연결하고 나서 이렇게 아래의 측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절연 테이프로 잘 감았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넣기 위해서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를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측정을 할 겁니다. 이 막대도 금속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왼쪽에 있는 이 측정기가 전이를 측정하는 전압계이고 오른쪽의 측정기는 전류계입니다. 전이와 전류를 동시에 측정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동시에 측정하는지도 궁금하시죠? 보통은 테스터기를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이를 측정하고 나서 그 테스터기로 전류를 측정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전이 변화가 심한 경우나 외부의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전이를 측정하고 나서 전류를 측정하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전이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하시려면 전이와 전류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측정기가 2대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배관에서 측정선을 2선을 인출합니다. 한 손으로 전이 측정을 하고 다른 한 손은 마그네슘과 연결을 하죠.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측정선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측정선은 한 선만 있어도 됩니다. 한 선이 끊어질 것을 대비해서 여유분으로 2선을 인출하는 겁니다. 한 선만 인출되어 있다면 그 선에서 전이 측정도 하고
마그네슘도 연결하면 됩니다. 배관에서 두 개의 측정선이 인출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한 손으로는 전위 측정을 합니다. 지금은 마그네슘을 연결하지 않았으니까 방식을 하지 않은 자연전위 상태이고요. 마그네슘을 연결하면 마그네슘에서 배관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전위가 좋아질 겁니다. 전류계는 이렇게 배관과 마그네슘 회로 사이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전류계는 저항이 아주 작기 때문에 전선으로 바로 연결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저항이 크면 전류가 못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계에는 측정 회로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1옴 미만의 작은 저항이 퓨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저항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는 나지만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류계는 배관과 마그네슘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흐르는 전류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전류계의 양쪽 선 중에서 한쪽만 분리하면 마그네슘이 분리되는 것이고 전류는 흐르지 않죠. 연결하면 배관과 마그네슘을 연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전류계에 나오는 값이 마그네슘에서 배관으로 흐르는 전류량입니다. 지금은 방식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류가 0입니다. 마그네슘은 아직 물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쪽에 서 계신 분이 마그네슘을 들고 있습니다. 자연전위는 마이너스 650mV 정도 됩니다. 이제 배관과 연결된 마그네슘을 물속에 넣고 전류와 전위를 동시에 관찰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0.12mA인데 전위는 아주 좋죠? 마이너스 1700mV가 넘습니다. 이제 배관 전체의 전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기준 전극을 배관 윗부분 수면을 따라가면서 측정하겠습니다. 거의 전위 변화가 없이 마이너스 1700mV가 넘는 전위 분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강의의 이 실험과 같은 결과입니다. 이제 기준 전극을 배관 근처로 내려가면서 배관과 가까운 지점의 전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수면과 배관 사이에서 IR 드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배관 가까이로 기준 전극을 접근시켜 보았는데 전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마그네슘 근처로 기준 전극을 가져가면 IR 드롭이 커져서 전위가 더 마이너스 방향으로 측정이 되는데 지금은 마그네슘의 발생 전류가 너무 작아서 그런 현상도 없습니다. 이제는 피복이 좋은 이 배관을 꺼내고 피복이 아예 없는 배관으로 실험을 하겠습니다. 같은 마그네슘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류는 42mA가 넘습니다. 조금 전에는 0.12mA였죠. 약 40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전위는 마이너스 430mV 정도입니다. 이 배관을 방식하기에는 전류가 너무 부족합니다. 피복이 좋은 배관은 0.12mA로 마이너스 1700mV, 피복이 없는 배관은 42mA로 마이너스 430mV, 피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배관은 외부 절원법으로 방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류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을 연결하고 정류기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물에 넣으려고 하는 이 양극은 마그네슘이 아니고 외부 절원법에서 사용하는 MMO 양극입니다. 마그네슘이나 MMO 모두 현장에서 사용하는 양극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보시는 양극들은 실험용으로 만든 양극입니다. 양극을 넣고 일단 전류를 올리면서 전위 변화를 보겠습니다. 전류를 올리는 대로 전위도 따라서 올라가죠. 이래서 정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류기가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배관의 피복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외부전원법 강의에서 제가 강조를 했듯이 정류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실험은 IR 드롭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양극을 한쪽 끝에 놓겠습니다. 그래야 반대쪽에서 측정을 했을 때 IR 드롭이 커져서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전류는 약 0.24A이고 전위는 마이너스 1040mV 정도 됩니다. 이 위치에 측정함이 있다면 정류기를 설치해서 방식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기준 전극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양극에서 멀어질수록 전위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 짧은 거리에서 마이너스 750mV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처음의 위치로 가서 기준 전극을 배관 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수면에서는 마이너스 1050mV 정도인데 배관 근처에서는 마이너스 850이 안 나옵니다. 이 배관 표면에서도 기준 전극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수면에서보다 전이가 더 안 좋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예측이 가능하시죠? 먼 곳에서는 마이너스 700mV도 안 나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실험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IR 드롭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